많은 분들이 조기 은퇴를 꿈으로 이야기합니다. 회사 스트레스 없이 상사의 눈치 없이 매일 아침 커피 냄새 맡으며 여유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삶.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기대하던 그 그림은 의외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삶은 작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조기 은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 이 역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경기도 군포에 사는 57살 정모 씨는 대기업을 30년 다니다가 55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2달이 지나자 심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매일이 전쟁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더군요. 정 씨는 퇴직 후 우울감 때문에 체중이 7kg에 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할 때는 쉼을 원했지만 막상 쉬게 되자 일이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서울 강서구의 62세 박 선생님은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다 60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그는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밀렸던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의 통장 잔고는 불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금이 있지만 여행을 조금만 해도 지출이 크게 늘더군요. 일할 땐 월급이 들어오니까 큰 고민이 없었는데 막상 고정 수입이 정해지니까 소비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재정적 불안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위축은 사회적 관계를 끊어냅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박 선생님은 내가 은퇴 후 더 가난해진 것 같다는 심리적 압박을 경험했습니다. 조기 은퇴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번째 문제는 관계의 축소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회의만 해도 하루에 수십 번씩 사람을 만납니다. 동료와의 점심, 상사와의 보고, 후배와의 대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만남이 사라집니다. 서울 송파구의 59세 이모 씨는 퇴직 후 3개월 만에 휴대폰 통화량이 80%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 주변 사람들의 대부분은 동료였지 친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사람과의 접촉이 줄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은 삶의 크기를 줄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말하는 역설. 시간은 넓어졌지만 내 세계는 오히려 좁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심리적 충격만이 아닙니다. 생활 구조가 완전히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의 일상 리듬을 만들고 건강한 긴장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은퇴 후 이 구조가 사라지면 신체 활동량이 크게 줄고 실제로 건강 지표가 나빠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조기 은퇴자의 경우 너무 이른 정적 생활이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기 은퇴의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 잘 적응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일의 형태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하루 이 시간에 재택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방을 열어 소규모 수익을 얻으며 자신만의 작은 일터를 유지했습니다. 소득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지속성입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 살아있고 기여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역할 하나가 일상의 리듬을 만들고 관계를 넓히고 삶의 크기를 다시 확장시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은퇴는 돈을 많이 벌다가 갑자기 멈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 12년의 소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은퇴 소비 패턴을 바로 잡는 것이 이후 20년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불규칙한 큰 소비는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삶의 활동력을 더 줄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첫 해는 지출의 지도를 그리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꼭 필요한 소비인지, 무엇은 습관적 소비인지.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심리적 안정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던 관계는 은퇴 순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은퇴 후 첫 6개월 동안 최소 1개의 커뮤니티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산책 모임, 운동 동호회, 지역센터의 강의 등. 이런 연결 하나가 우울감, 외로움, 삶의 축소를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작은 모임 하나로 삶이 다시 넓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기 은퇴는 잘하면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맞으면 삶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선택이 됩니다.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우는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작게 만들 것인지 넓히고 확장할 것인지는 결국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유가 생겼다면 그 여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은퇴의 역설은 결국 선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시간을 얻었다면 이제 삶의 의미를 되찾는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삶은 작아졌다. 이 말이 유난히 마음에 걸린다면 아마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을 맞고 보니 예상과 전혀 다른 마음이 찾아올까 두려워진 적은 없었나요? 혹은 이미 퇴직을 하고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그 여유 속에서 자신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나요? 사람들은 흔히 은퇴를 해방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이상하리만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해졌는데도 삶의 크기, 마음의 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폭이 오히려 좁아졌다고 말이죠. 오늘은 이 조기 은퇴의 역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미 그 감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55세 김모 씨는 누구보다 조기 은퇴를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오랜 근무로 회의와 보고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53세에 회사에 사표를 냈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 같았다며 설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도 일어나기 싫고 하루 종일 할 일을 찾지 못해 방 안을 맴도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더 무서웠던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장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역할이 있었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자 김 씨는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일에 치여 살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일 때문에라도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와는 또 다른 유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59살 박모 씨는 퇴직 후의 삶을 누구보다 생산적으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출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고정 지출들이 월급 없이 버텨내기 시작하자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는 점점 소비가 두려워졌습니다. 그 두려움은 행동을 즉시 제한했습니다. 여행을 줄이고 모임을 나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니까 나 자신도 줄어드는 느낌이었다고. 보험료, 관리비, 식비, 부모님 용돈 같은 지출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자 어떤 일을 해도 수입이 다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현실이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 겁니다. 결국 그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움츠러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유는 오히려 좁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축소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은퇴 전에는 매일 20명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은퇴 후에는 일주일 동안의 대화 상대가 배우자 한 명뿐인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로 송파구의 58세 이모 씨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자신의 통화 기록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외향적이며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자신이 좋아했던 건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직장을 통해 자동으로 연결된 관계들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회사는 사회적 관계를 자동으로 제공하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고 사라지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은 우울감을 불러오고 우울감은 몸의 움직임까지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기 은퇴의 역설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은퇴 후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일은 일상을 구성하고 리듬을 만들고 건강한 긴장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출근 시간, 점심시간, 회의 시간 같은 반복되는 구조는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과 행동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이 구조가 모두 사라지면 하루는 갑자기 끝없는 자유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공백으로 변합니다. 공백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오래 지속되면 불안이 됩니다. 이 불안은 심리만이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은퇴 후 1년 안에 건강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고 사회적 접촉이 줄고 정신적 긴장이 줄면 몸의 기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조기 은퇴를 했을 때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 과정을 너무 이른 나이에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게 보내는 이상적인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림은 준비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은퇴가 자동으로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여유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유시간의 양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더 바빠지고 더 초조해지고 더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설을 피하고 이미 이 감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잘 적응한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일의 형태를 바꿨다는 것. 완전히 일을 멈춘 사람보다 작은 일이라도 지속한 사람이 훨씬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했습니다. 굳이 큰 수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의 재택근무, 동네 도서관 봉사, 공방에서 만든 작품 판매처럼 작은 활동이라도 일정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 구조가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둘째는 소비를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첫 해는 지출 습관을 다시 그리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영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필수이고 무엇이 감정적 소비인지, 어떤 지출은 나를 확장시키고 어떤 지출은 나를 위축시키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재정 구조가 안정되어야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야 사람도 움직이고 관계도 넓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기길 기대하는 것은 착각과 같습니다. 관계는 만들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마음을 써야 유지됩니다. 잘 적응한 사람들은 은퇴 후 6개월 안에 1개 이상의 커뮤니티를 가졌습니다. 동네 산책 모임, 도서관 독서 모임, 수영 동호회, 공방 클래스처럼 작은 만남 하나가 외로움을 예방하고 우울감을 막고 삶의 크기를 다시 넓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은 은퇴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철저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삶까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우지 않는 시간은 삶을 좁게 만들고 나를 위축시키고 의미를 흐리게 합니다. 삶의 크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의미를 쌓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 은퇴의 역설은 결국 방향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시간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들라는 신호입니다. 하루의 작은 리듬을 만들고 지출의 흐름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은퇴 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아졌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삶으로 다시 확장할 차례입니다.